이런 석방을 초래하는 사람도 여럿 있을 텐데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심우정 검찰총장일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실무적으로 지난번에 기소할 때는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되니까 검사장 회의 소집했잖아요. 네. 그리고 응당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특수본의 반발이나 반대가 있다고 한다면은 검사장 회의를 열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대검 간부 회의만 열고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풀어주려고 작심했다고 밖에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첫날 나오고 첫날 그 결정이 나오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전역 뉴스들에서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그 수사팀의 반발이라는 것도 강도를 생각해 보면 다음날 진압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본부장이 나와서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보통 한 건 안 하겠다고 얘기한 네.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이건 풀어주자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최소한 국민들을 상대로 숙고하는 모습이라도 연출을 하려고 했으면 7일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은 보내고 했어야지. 그렇죠. 예를 저는 들면. 그 부분인데 주말에 풀어준 거는 그 광장에 모이는 구구집회 지지자들한테 굉장한 말하자면 불쏘시개를 던진 거거든요. 땔감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포함해서 그런 정무적 판단을 안 했을 수가 없죠. 그렇다라고 놓고 보면 고의로 작심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원이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라는 논리의 외피를 썼지만 그 심우정 총장이 아침에 기자들 만나서 말한 문장 안에도 서로 충돌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원 결정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저는 죽은 볼을 법원이 살려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볼데드를 시키면 되는 거였는데 이 볼데드를 법원이 어렵게 토스를 해놓고 토스볼이 뜨자마자 오케이 이걸 때리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니면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다. 야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박철환 광주고검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 사유가 궁금하다. 쉽게 얘기해서 즉시항고 포기를 대검 지휘부가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좀 네.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검찰뿐만 아니라 뭐 현직 부장판사 뭐 등등 네. 해서 사실 지금 뭐 이프로스 등등이 지금 댓글로 계속 글이 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형사사법 실무를 담당하는 검판사들 입장에서는 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네. 네, 그동안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날로 계산해가지고 했던 그 수많은 구속 피의자 수감자들이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나 잠깐만 나도 계산 좀 해보자. 분초까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확실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전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거를 감당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이 사람들은 실무 차원에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는 정리 조정을 해줘라. 그 책임 있는 대검 지휘부에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네. 것이고요.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너무 이상한 게 오늘 한겨레가 굉장히 중요한 단독을 맞아요. 했어요. 네. 아니 본인도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낸 주석 형사소송법 그 책을 보면 네. 편집 대표가 노태학 대법관이고 지규현 판사가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기도 날로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래놓고 네. 한겨레 기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미심장합니다.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변호인단, 여기서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그렇겠죠. 얘기하는 네. 겁니다. 변호인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아니 네. 판관이 토론 사회자예요? 예? 지금 토론합니까? 100분 토론이야. 100분 토론이야?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유독 윤석열 변호인단 아니 그동안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딱 문제 제기 생각해 보니까 시간으로 했어야 됐네. 갑자기 깨닫게 된 겁니까? 저는 이거는 그 양분남 의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네. 거대한 대한민국 보수적인 법조 카르텔에 어떤 기획이 있지 않는 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조처들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심우정 총장이 느닷없이 네.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구속 기간을 뭐 이 지규현 판사에 따르면 9시간 40분을 도과하게 되고 그리고 우물쭈물 끌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직시 항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보통 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네. 명실상부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조처에 나섰던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그거 음모론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개연성이 없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가능이나 하겠냐.
이를테면은 구교영이 했어요. 검토하겠습니까? 아유, 검토는커녕이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지법에서도 2023년 9월인가요? 2년 전쯤 되는 건데 당시에도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던 피고인 2명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를 했더니 검찰이 즉시 연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한 기자? 그러니까 그거를 구속 취소 사례가 전혀 없어서 뭐 예를 들면 사법행정의 일반적인 관례로 확립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심우정 총장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위헌 판정과 구속 취소에 대한 위헌을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교묘하게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날 금요일날 나왔을 때 그게 위헌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에서 기사를 뽑아왔더라고요 누가. 그래갖고 야 이건 구속집행정지잖아. 그렇지, 사건 달라. 구속집행정지는 네. 잠깐 풀어주는 거잖아. 뭐 아버지 돌아가셨거나 그렇지. 했을 때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얘가 성범죄자야. 그럼 너 나가서 다시 성범죄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근대법 이후에 예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위를.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게 무력화되잖아. 그러니까 위헌이 나는 거지. 근데 이건 구속 취소인데 구속 취소가 뭐야? 두 글자로 하면 석방이에요. 그러면 종국 처분에 가까워 심지어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누구보다 잘 알 심우정 총장이 이거를 섞어서 얘기해버립니다. 그냥 네. 기자 이게 본인들 회의에서 섞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틀이나 피해 다니다가 기자들을 하루 반이죠. 하루 반 피해 다니다가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마치 국민들을 이게, 상대로 한 자리에서 국민들을 쉽게 상대로 한 얘기하면, 자리에서 네. 이게 두 개가 마치 같은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아침 심우정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도 검찰이 왜 이런 처분을 했는가 이거는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헷갈리네 구속집행정지 위헌이랑 이거랑 헷갈리네 이렇게 검찰총장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게 뭔가 보수 언론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위헌 신청이 났었고 네. 이게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보도하는 거죠. 재판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탄핵 심판도 일정을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광장에 그런 불쏘시개를 주고 지금 보수 언론도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사법 절차들이 마치 영향을 받게 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이게 유튜버를 통해서 확산되고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난 60일 동안 본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여기에 지금 적극적인 말하자면 플레이어로 동참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한결의 경향 없었으면 어떻게 사냐고요. 한결의 경향이 그나마 이거를 팩트 체킹을 해주고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그나마 다른 대한 언론 매체들이 이거를 받아서 또 저희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네. 이게 여론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암담한 위치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넘어갔을 수 있잖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형집행정지하고 구속 취소를 일반인들 범인들이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법조인들이나 네. 아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교묘하게 그 심우정 총장이 섰고 그거를 보수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을 하니까 그 자체로 마치 사실인 양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를 착종시켜가지고 마치 전체가 위헌 소지가 아니 그럼 검찰이 언제 그렇게 위헌 여부 따져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위헌 여부를 왜 심우정 총장이 결정을 합니까? 위헌 여부는 법원 가서 다퉈야죠. 당연하죠. 자기는 네. 검찰총장이지 재판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자기는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으면 그만두든가. 그렇잖아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총장으로서. 네. 그리고 역대 검찰총장들은 이렇게 커다란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면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책임도 안 져. 즉시항고도 안 해. 뭡니까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그 항고 좀 다른 건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하는 건 항소, 판결 이외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비슷한 개념인 네. 거죠. 그 항소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항소 상고 논란이 됐던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잖아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기소가 됐는데 1심 무죄, 2심 퍼펙트하게 무죄가 나왔어. 그래서 일부 사회적 요구가 있었죠. 네. 이재용도 상고했거든요. 네. 이재용보다 그 위에 윤석열이 있었네 보니까.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제 양절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던데 대통령 출퇴근을 찍었던 유튜브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유튜버. 유튜브를 대상으로 해서 검찰이 8개월 넘게 재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구형을 얼마 했는 줄 아십니까? 너 어제 너무 쫄 얼마 했죠? 20만 원 했대요. 네? 20만 원. 구형을 20만 원 했대요. 검사 20만 원짜리 주용했다. 검사가. 구형을 네. 그러니까 그냥 괴롭힌 거죠. 그 재판 기간 동안 그 개인을 괴롭혔는데 8개월 재판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가 했는데 검찰이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네. 다른 형이 나오니까 항소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잠깐 방송 끄고 네. 욕하고 다시 하자. 그 얘기를 어제 양정 변호사가 검찰이 항소든 항고든 검찰이 근데 검찰은 논리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구형하거나 다른 결과가 나오면 즉시 항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건도 사실 항소와 항고의 구분을 떠나서 그게 삼성의 이재용이든 윤석열이든 검찰은 매뉴얼대로 움직여야죠. 지금 장효성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검찰총장은 그 재판부 판결문의 취지가 뭡니까? 대법원 가서 받아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그런 취지로 판결문이 왔으면 그 판결문에서 일부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거는 1심의 판단이고 우리 그럼 이걸 2심을 받아볼게 라고 가져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공이 드디어 올라왔다. 우리가 이거를 치면 되겠다라고 네. 해서 홈런을 쳐버리는 이 상황이 되는 거는 검찰이 작심했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검찰로 다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네. 이번에 지규현 형사 25부장이 그렇죠. 네.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를 그냥 뒤집었다, 막 흐트렀다, 맘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법 위에서 사실 지규현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구속 기간을 10일로 하지 말고 우리 240시간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검토해 주세요라고 국회에 요청해야 됩니다. 법을 고쳐야죠. 그렇죠. 네. 이것은 입법의 영역이지 사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멋대로 이번에는 시간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해. 그리고 기자들한테 설명 자료 3쪽짜리 던져줍니다. 이렇게 써.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맞지도 않는 거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이게 다 월권입니다. 심우정도 네. 월권, 지규현도 월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고 권한 밖에 있는 네. 일들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전부 다 고발이 돼 있고 저는 국회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왜 탄핵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국회가 가진 권능을 10분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30번째 탄핵이야.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또 라디오 나와서 한탄을 합니다. 30번째든 40번째든 300번이든 잘못 있으면 탄핵하는 거죠. 징계 재판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국회가 그런 거 안 합니까? 잘못했는데 그냥 눈 뜨고 그래요. 잘못하셨어요. 계속 잘못하세요. 이게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걸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겁니다. 그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당연히 탄핵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내란 우두머리를 이렇게 신박한 그 절차상 논리를 앞서서 풀어주다 보니까 그 법원과의 검찰의 행위를 두고 서초동 귀족정 아니냐 그럽니다. 대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국민들을 사실 우롱한 내란 사건을 두고선 법원과 검찰의 일부 사람들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네. 보란 듯이 법리로 풀어준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그 현직 판사인지 검사인지가 오늘 경향신문인가에 통화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반 자범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아니, 이런 제가 얘기를 해요. 그 사건 한참일 때 경찰 데스크급 인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 왜요? 그랬더니 그거 관조 요새하면서 버티는 거는 일반 자범으로 치면 도주야. 그렇지. 그럼 도주하는 거 영장 그렇지. 영장 네. 나오니까 실제 30시간 도주도 네, 했었어요. 도주했죠. 네. 자, 체포하니까 체포 적부심을 신청합니다. 체포는 몇 시간입니까? 48시간. 48시간이에요. 근데 적부심을 신청하면 간혹 있대요. 진짜 간혹 있는데 그러면 경찰은 걔 얼굴만 보면 저 진상 이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조건반사적으로.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엄청 많거든요. 얘 적부심 처리하면. 그러면 걔한테 말해준다는 거예요. 야, 너 48시간 체포야. 그러니까 우리가 친평 처리해줄 테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린다는 거예요. 체포 적부심 신청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결국엔 체포 적부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속되니까 또 뭐 신청합니까? 구속 적부심 신청했어요. 자, 이게 삼관왕이라는 거예요. 진상 그러네. 삼관왕. 트리플 크라운이네. 네. 근데 여기다가 이자가 저지른 죄가 뭔지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엄청난 실체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 구속 취소를 신청하면서 그 근거로 삼는 건 뭡니까? 일부 사법행정의 절차적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법을 전혀 모릅니다. 법의 문외한인 걸 전제로 해서 네. 엄청난 실체적 법 위반이 확인이 됐는데 이미 그거 확인이 됐다라는 건 판결이 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그걸 알고 맞는데, 있는 네. 본 사건인데 거기서 어떤 사법행정의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윤석열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네. 근데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해보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이 실체적 법 위반에 대한 부분이 흔들린 것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진짜들은. 거고. 네. 저는 그래서 이걸 노렸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판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규현 판사 아까 전에 네. 사법행정 그 개론서에 어떻게 썼는지 이런 말씀하셨지만 이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효과 그러면 왜 이렇게 했지? 심우정은 왜 이걸 안 했지? 라고 하면 이 사법행정의 절차적 문제는 있는 거 아니야. 흠결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데 실제 그 효과는
내란죄라고 하는 맞아요. 네. 공화국을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어떤 희석 효과를 노린 거 외에는 아니, 설명이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예. 네,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심우정 총장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심우정이 지금 뭐 탄핵이 두렵겠냐? 어차피 순장주의 길을 선택한 건데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심우정 총장이 뭐 내가 검찰총장 좀 더 해보려고 이 정부에서 뭐 미련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내란에 직접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거나 소위 얘기하는 그 비화폰 발부 대상자에 저는 빠졌을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만 주요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고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에 과학수사 고위직 수사 간부 2명의 검사가 대검에 갔다는 있는 간부가, 대검 간부가 네. 갔다는 것도 확인이 된 거고 뭐 피 아무개 허 아무개 뭐 이렇게 다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부활만이 자기의 책임을 면탈할 수 있는 기회에 창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한 이런 행동을 감행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당연히 직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박세현 고검장이 보통 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뭐 쓸모가 있든 없든 탄핵을 통해서 일종의 길목을 차단하는 효과가 네. 필요하다. 그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검사는 실제로 심우정이다. 그리고 그 이하의 검사들은 다 수사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주장해요. 심우정 탄핵. 민주당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결단할 때가 필요한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 거죠. 아까 그 선관위 얘기했다는 거는 출동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죠. 추미애 통화 확인된 거 내란 통화죠. 통하고 네, 그런 네. 내용인데 그 아까 김한 기자 얘기한 대로 그 서부지법의 폭도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은 것 같은 게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났는데 아니 공수처와 법원을 공격한 게 왜 불법이냐 유설희 기자 이렇게 석방을 요구했다는데 이게 이런 피고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네. 너무 이제 그 유설희 기자도 복받치는 듯한 표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안 됩니다. 우는 거 아니죠 네. 지금? 네. 예. 아 이런 얘기를 김한 기자 버젓이 법정에서 하는 게 얼마나 용기 100배 천군만만 얻었으면 그럽니까 지금? 네. 장성 기자가 얘기한 건 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이게 정당한 영장이 발부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이 영장 집행을 못 하는구나. 근데 피의자는 오히려 당당하구나. 겨우 우여곡절 그때 영장 집행을 관철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법을 만든 이후에 이 영장 집행을 이렇게 어렵게 관철시킨 적이 있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 피의자가 나와서 오히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선동에 힘입어서 법원을 공격하는 기관을 공격하는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법이 집행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뭐 이게 서초동 귀족정이든 뭐 검사 카르텔이든 뭐라고 부르던 간에 법이라는 건 결국엔 단호함과 엄정함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그 단호와 엄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같은 일부 권력자가 야 내가 법 위에 있는 거지 법이 엄정해봐야 내가 다 기술 써서 빠져나가지 라고 하는 태도가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그러네 법이 물론 평시에 어느 순간들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 되는 사건에서 만약에 법이 그렇게 물러 지금 근데 보면 검찰총장도 물른 것 같고 판사도 물른 것 같고 사법부를 공격한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도 물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걸 선동하는 목사는 소환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후에 이들이 법을 통해서 밥을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저는 이제 만약에 네. 이 사건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법치라고 하는 거대한 합의 이것까지도 다 사람들이 이걸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네. 나도 영장 나오면 도망 다녀야겠다. 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윤석열 내란 수계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법치주의, 법치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그렇죠. 완벽하게 우롱했죠. 네. 교란하고 우롱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법기술자들이 전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트랙을 밟으면서 어머 이런 일도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그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을 때 비밀번호를 20몇 자리를 걸어가지고 놀랐었는데 그 다음엔 다 유행이 됐잖아요. 뭐 기자들도 막 20몇 자리 걸고 뭐 심지어는 그거 걸어놓고 기억이 안 나서 풀지 못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아이폰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못 풀면. 막 네.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구속 취소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안에서 지금 본인도 구속 취소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네. 예, 기일을 보겠다. 왜 나는 이제 안 되냐? 왜 나는 안 네. 되냐. 근데 이제 조금 더 한 뎁스 더 깊게 취재를 했더니 다 계산을 해봤대요. 남상권 변호사가 네. 했더니 그 잘 맞게 구속 취소 사유가 안 돼. 자기도 책무 좀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도 했었어야 창원지검 일자네. 되는데. 중앙지검보다 창원지검이 낫네.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틀 정도 먼저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그 해당이 안 된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석 신청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커뮤니티 보면 그거는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지난번에 선동을 해서 의회 난입을 했잖아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조치가 뭡니까? 다 사면을 줬잖아요. 맞아, 예. 지금 그 게시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기 100배라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예.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풀려나면서 대통령 복귀하고 그러면 우리 다 용카 돌아오면 용카 네. 돌아오면 이거 다 사법 정리해 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판 같은 데 가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만 이렇게 자기들의 폭력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지금 헌재 게시판에 왜 수십만 건의 그렇게 사기 탄핵 그러니까. 탄핵반대 그냥 올라오나 했더니 매크로 매크로. 돌렸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요. 범죄를 그냥 저지릅니다. 버젓이 그냥.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뭐 사법 카르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보면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무위원 심지어 뭐 내각이로 그다음 다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정부의 요직들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흠결이 있어서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쫙 깔아놓고 이 사람들이 오로지 하는 거라고는 윤석열 지키기에만 네. 올인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합리성 같은 것도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네. JTBC 보도에서 그나마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관이, 정도만 이제 네. 국무회의 뭐 그림 그려가지고 실제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설명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적확하게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징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경찰도 최근에 인사를 통해서 친윤 라인으로 구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내란 수사에 상당히 방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처의 내란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이 판을 뒤집기 위한 모종의 커넥션이 발동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지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응원봉 쥐고 그리고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헌법재판소가 됐든 검찰이 됐든 그리고 법원이 됐든 딴 생각할 똑같이 반사 정광훈 목사가 한 대로 딴 생각 못하도록 따박따박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밖에 할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